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기획 나의 삶 나의 불교, 저는 오계윤입니다. 나의 삶 나의 불교는 이 시대 어른의 삶 속에 담긴 통찰과 또 해안을 통해 우리 삶을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인데요. 아울러 감동적인 신행 이야기로 불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환희로운 불법의 등불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나의 삶 나의 불교, 오늘 모실 손님은 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이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신 송경식 회장님이십니다. 송경식 회장님의 삶과 또 불교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오시는 날에 즈음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2024년 CJ그룹 신년사에서 여전히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 절실함,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절실함을 다시 찾아보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귀한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총명하고 또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 잘 만들어 나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회장님을 빼고는 대한민국 경제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그야말로 한 획을 긋고 계신 송경식 회장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회장님, 태어나실 때부터 굉장히 불연이 특별하셨다고요. 네. 예,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저희 집은 좀 자손이 귀한 집입니다. 아, 예. 네, 아버님이 독자시고요. 정말요? 그래서 항상 그 아들을 원하는 뭐 그런 가정입니다. 네네. 제 위로 누님이 한 번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경봉 스님께 그 아들 놓으라고 100일 기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려서 예, 예. 그래서 해서 성과가 있어서 제가 태어났답니다. 오. 경봉 스님께 그 100일 기도를 네. 그 어머님, 할머님 다 같이 해주신 건가요? 네. 저희 할머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예. 신자셔서 네네. 경봉 스님 잘 알고 계시는 사입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네. 또 베풀 수 안다는 네. 말이 있습니다. 예. 회장님의 이 포근한 성정 역시 또 사랑을 가득 받을 수 있었던 네. 가정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네.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행정관료로 오래 근무하셨고 예. 또 다 지나시고 난 다음에는 또 기업체 경영자로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 워낙 훌륭하셨군요. 네, 그럼 네. 저희 어머니는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이십니다. 네.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우리 경상, 저는 밀양이 고향인데 그 경상남도로 그 시집 오신 거죠. 근데 네네. 전에 계시던 데는 다 안동댐으로 만든다고 수몰이 돼서 이제는 가볼 수는 없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더 많이 닮았다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예, 우리 아버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사실 또 행정 관료를 하시고 네, 경영을 또 하셨던 네, 예, 네, 네. 그걸 그대로 또 좀 많이 예, 닮으셔서 예, 회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큰 일을 성취하신 게 예, 아닌가 네. 싶네요. 어린 시절 회장님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네네. 또 학교에서 정해주는 그 숙제나 그런 것들 다 열심히 하는 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생. 그렇습니다. 회장님 워낙 또 네. 장남이었고 네. 귀한 네. 예, 예. 그 귀하디 귀한 네. 예, 독자 장남이셨는데 네. 그래서 또 주변에서 기대도 크셨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어른들의 기대. 예. 그에 또 어긋나면 안 돼야 된다 예. 이런 마음도 좀 있으셨을까요? 네. 그게 상당히 좀 그 무거운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 부모님께서 또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니까 네. 더 좀 꼭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할머니께서 예, 워낙 또 독실한 네. 불자였다고 네,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같이 손잡고 또 절에도 다니시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할머니 모시고 절에도 많이 갔고 네네. 또 뭐 편찮으실 때 병원에 가시는 것도 제가 모시고 다니고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할머니는 아주 착실한 신도셔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연불을 연불로 하루를 네. 시작하셨군요. 그러고 채식만 하셨습니다. 고기 안 드시고 정말요. 예. 그래서 아주 그 불교 신도로서 아주 모범이셨습니다. 그 자주 가시던 어렸을 때 네. 자주 가던 사찰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그 궁정동에 살았는데 서울에 네. 거기서 북한산 가까운데 네, 거기 성가사 승가사. 예, 사찰에 있어서 거기 자주 가셨고 네네. 또 피난을 6.25 때 피난 가서 그 경상남도 밀양에 예. 제 고향인데 피난 갔는데 거기에도 그 사찰이 있어서 예. 무봉암이라고 하는 사찰인데 거기도 다니시고 해서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사는 곳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예. 또 가장 가까운 사찰을 또 예, 꼭 그렇습니다. 찾으시고 예, 네, 예, 할머님께서 아마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행자 못지않은 예. 그대로의 삶을 사셨던 예, 게 아닌가 네, 네. 합니다. 네. 자, 경봉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님께서 쓰신 편지가 발견됐다는 예,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예, 어떤 사연일까요? 그 경봉스님 통도사에 네,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반하시고 그 유품을 전부 정리하다가 그 통도사에 그 다니시는 우리 친척이 네. 거기 참여했다가 발견을 해서 와. 그래서 그 편지를 올려 보내셨습니다. 근데 네, 편지가 네, 네. 1946년 해방 이듬해 보낸 세상에. 편지였습니다. 아니, 그 네. 편지가 그때까지 잘 예, 남아있던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통도사에 계실 때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가서 뵈러 갔습니다. 예. 뭐 그걸 불교에서 친견이라고 네, 얘기를 직접 또 하셨잖아요. 친견을 가셨군요. 네, 친견 네. 가셔서 그랬더니 저보고 조금 기가 약한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 한글로 한문으로 쓴 글귀를 2장을 주셔서 집에 예. 와서 표구를 해놓고 지금도 하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적어주셨나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용을 구름 밖으로 쳐내고 또 새를 쳐서 땅으로 끌어내린다 야. 하는 그런 그 한문인데 예, 예.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힘찬 되는데, 기운을 선물해 그거를 이제 주셨네요. 넣어주시려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그런 거 써주신 분의 후기도 그렇지만은 네, 또 네. 참 좋아서 아직 걸어놓고 있습니다 집에. 그 할머님께서 남기셨다는 그 편지 혹시 네. 내용은 보셨나요? 네. 그 우리 집 사정을 전부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잘 계신다는 얘기. 그리고 제 동생이 또 있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하고 형제 잘 있고, 야. 또 손녀딸, 저희 누님이죠. 네네. 잘 있고 하다는 우리 가정사, 이런 걸 전부 써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예. 자, 이후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네, 네. 경기중학교 졸업하셨고요. 네, 네. 경기고등학교 재학 중에 예. 검정고시를 치르셨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검정고시를 보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저 부산 가서 이제 피난학교에서 1년 반을 부산에서 지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수복이 돼서 서울로 다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경기중학교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무슨 검정고시를 본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검정고시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약간 유행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냐,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뭐 가서 봤더니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말씀 드렸더니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그래. 그럼 회장님 좀 빨리 졸업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바로 서울대 법대 지원을 해서 또 그것도 또 합격이 돼서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네, 게 회장님. 네. 검정고시 통과 불과 3개월만, 네, 석 예. 달 만에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그냥 예. 떡 합격을 예, 하셨습니다. 예. 서울대 법대하면 예나 뭐 지금은 이제 예, 로스쿨로 예, 바뀌어서 예. 법학대학 예.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공부 잘하는 수재가 예. 들어간다는 서울대 법대를 검정고시 통과 석 달 만에 예. 합격하셨습니다. 그 누가 봐도 정말 모범생 수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나요? 뭐 그렇게 제가 뽐낼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숙제도 잘해가고 또 예습 항상. 복습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더니 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겸손의 말씀까지 네, 해주시면 자, 법학을 전공한 회장님이십니다. 네, 은행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셨고요. 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네. 경영학 석사 네. MBA 마치셨습니다. 네. 근데 회장님 법학이 아니라 네. 또 석사는 경영학을 네.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글쎄 처음에는 뭐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그것도 뭐 제가 어릴 때 그때 제 외사촌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등고시 공부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법률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제가 호감이 가서 그 법대 지원을 해서 네. 다녔는데 또 중간에 좀 생각이 바뀌어서 좀 넓은 세계에 좀 나서보고 또 좀 더 창의롭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좀 방향을 바꿔서 네네. 그 경영학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하나도 손해본 건 없습니다. 경영도 하려고 한다면은 예. 법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통하니까요. 조금도 제가 손해본 게 없고, 법과대학 나온 것도 뭐 저로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1968년도입니다. 네, 이제 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네. 회장님께서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시면서 네, 네. 당시 삼성전자공업, 현재 네, 삼성전자이죠. 네, 예, 설립의 초석을 네. 다지십니다. 네.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 이제 처음 만들어질 예, 때니까요.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들려서 네. 이병철 회장님을 뵙고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또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또 밑에 사람 부르셔가지고 동경 안내 좀 해주라고 와. 뭐 그러기까지 하고 예. 네 그러셨는데 돌아와서 있었더니 한 달밖에 안 돼서 삼성으로 나와서 출근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신규 사업 하는 부문에서 네. 일하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삼성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는데 그렇죠. 자동차 공업을 할 것인가, 전자공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네네. 저도 그래서 그 사업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외국 가서도 그 전자공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살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도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그 이 회장님께서 전자공업을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결정을 하신 하셔서 거네요. 예. 이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시작할 때는 4사람이 출발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네. 근데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막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외국 회사를 끌어들여서 합작 투자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술 지원 계약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면으로 많이들 노력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전자 분야는 네. 회장님의 전공 분야와는 아예 다른 네, 부분이고요. 네, 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네, 창조하는 네. 부분이었는데 네.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 혹시 기억이 나시면 제일 어려웠던 게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 예. 상당히 어렵고 뭐 밀가루를 생산한다, 설탕을 생산한다 그러면 단일 공장이 돼서 네네. 조금만 기술을 이으면 되지만은 전자공업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럼요. 네, 그래서 복잡한 상당히 시스템이니까요. 어려워서 예. 그래서 이제 합작 투자선을 찾으러 다니고 또 기술 제휴선을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셨겠는데요. 네, 뭐 젊은이한테는 좋은 그 챌린지 도전할 수 있는 게 되고 네,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1973년도입니다. 네. 안국화재, 현재 네. 삼성화재죠. 네. 네. 이쪽으로 옮겨서 아버지를 또 네. 보좌하셨습니다. 네, 네, 네. 1974년 국내 손해보험사 네. 총 네. 10여 곳 가운데 네. 6위 수준이었던 네, 안국화재를요. 네. 1982년에 1위로 껑충 네, 네. 올려놓게 되셨는데요. 뛰어난 성과를 낸 경영의 왕도가 네. 있을까요, 회장님?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삼성전자를 만드는데 이제 창업 멤버인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 개발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이제 배워서 젊은이에게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년 그 일을 하면서 근무를 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안국화재 지금 같은 삼성화재로 자리를 맹이게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그 회사가 10개 보험회사 중에서 한 5번, 6번째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새로 공부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있는 힘을 다 내서 모든 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 6년 더 지나니까 이제 예. 등급이 올라가서 좋은 회사가 돼서 그 회사는 오늘날 아주 좋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게 해서 1993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제당을 삼성그룹에서 이제 분리하기로 결정된 뒤에 회장님께서는 이제 제일제당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으셔서 계열 분리 작업에 앞장서게 되십니다. 제일제당이 삼성그룹에서 이제 분리된 후에 CJ그룹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네. 예,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시 삼성 비서실에서 네. 저한테 제일제당하고 당시 안국화재, 지금 삼성화재죠. 서로 맛 교환하자. 제안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크게 뻗어나가야 되겠는데 보험회사는 그 정부의 강한 감독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가 규제가 있어가지고 까다롭죠. 거기 따라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넓히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제약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예. 는 보험회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제 누님이 그것도 대주주였는데 네네. 하고 또 제 그 조카가 누님의 아들이 그럴 때 뭐 과장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대주주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취지를 전부 설명을 하고 예. 했더니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환이 성립이 된 겁니다. 어떠십니까? 회장님 한 지금 30여 년이 흐른 지금 예, 네. 그때 그 트레이드가 네. 예, 탁월한 선택이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CJ 그룹을 예. 만들었으니까요. 예. 네. 글로벌 네. CJ 네. 그룹이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네. 탄생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제게 큰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으시면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뉴 경총 시대를 여셨고요. 또 무엇보다 즉시 대응해야 되는 현안들이 워낙 쌓여 있는 만큼 경총 입장에서는 손 회장님의 사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네. 사연임 확정이 네. 되었습니다, 회장님. 네, 아, 그만큼 또 책임감이나 네. 또 어깨 좀 무거운 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경영 환경을 더 개선돼야 예. 이 국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각을 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노동개혁입니다. 아, 네, 노동개혁. 그래서 이런 예. 문제를 그래서 많은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계의 원로로서 또 뛰어난 엄청난 인맥으로도 네, 유명하십니다. 네, 네. 대외주기만 약 70여 개에 달한다고 네. 들었고요. 네. 회장님만의 그 인맥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네. 살짝 공유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뭐 다른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2006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선임이 네. 돼서 제가 한 8년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선임이 되니까 회장으로 모두들 그 상공회의소 회장은 여러 가지 따라오는 직책이 한 70까지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가 돼서 70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회장님 그렇게 약속도 중시하신다고요? 네, 사회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 얘기가 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약속 꼭 지키는 거,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네. 뭐 이거 제가 아주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흔히 말하는 대기업 회장님 이렇게 뵈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뭔가 좀 권위적일 것 같고 네.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네. 것들이 네.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회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네, 네. 굉장히 온화한 미소가 있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를 또 존중해주는 네. 느낌을 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또 경영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좀 보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그것도 큰 힘이 됐던 것은 바로 같이 일하는 임직원들이 잘 해주고서 예,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힘을 모을 줄 아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공조에서도 언제나 큰 역할을 보여주고 계신 회장님이십니다. 한국 그리고 일본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 네, 강화에도 네, 앞장서 네, 오셨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민간인에게 네, 네. 주는 최고 등급 훈장이라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우길 대수장의 수상자로도 네, 선정되셨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그 협력적인 네. 관계를 만들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뭐 서로 양측에 다 도움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기업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호 간에 서로 친밀한 우위를 가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한일 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한일 축제를 하는데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 9월에 한 번 또 10월 달에는 일본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네, 제가 우리나라 쪽에 또 축제 실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도 제 카운터 파트가 있으니까 예. 같이 많이 노력을 하고 저는 또 이것 말고도 그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네네. 그 미국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관계를 하고 뭐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하는데 네.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아니었더랬으면 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하고 또 여기 와 있는 미군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네네.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도 벤프리트 상이라고 해서 벤프리트는 우리나라에 거기서도 있던 또. 팔군 사령관 그 벤프리트 네네. 장군 이 상을 제가 가서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미 우호협회 이사장으로서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네, 활동하시고 이제 그 부분이 또 네. 반영이 되어서 네. 또 네, 수상을 그런 점도 하신 있습니다. 거겠죠. 네. 자, 흔들리며 피는 꽃이고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순간이 또 회장님이라고 비켜가지는 않았을 건데요. 폭풍의 순간 회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위로와 안식을 구하셨는지요? 뭐, 딴 것보다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막 그런 생각, 막 그걸 가지고 위로를 삼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네. 더 이상 아쉬운 거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뭐 일을 당했을 땐 최선을 다합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제 삶의 쉼표를 좀 하나씩 찍어보시기 위해서 자주 찾는 사찰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잘 가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가는데 네네. 구기동에 연화사라고 아, 하는 그 사찰이 있는데 예. 조용한 데 있어서 좋습니다. 거기 가서 생각도 하고 또 부처님 앞에 가서 앉으면은 네. 뭔가 마음이 좀 편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부처님 앞에 가서 그래서 3배 올리고 네. 하면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고 그다음에 또 집사람이 또 좋아하는 진관사 은평구에 있습니다. 은평진관사. 예. 거기도 가고 사실 이제 강남에 살기 때문에 근처에 보건사 또 편리한 예. 위치에 좋습니다. 아유, 가는 사찰이 워낙 여러 계시고 많으신데 예. 사모님께서 그렇게 불심이 깊으세요? 네. 최근에도 또 금년 돌아서 신년 기도도 갔다 오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서귀포 근처에 네네. 법성사라고. 아, 법성사. 네. 거기에도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긴 또 어떻게 찾게 되셨어요? 제 누님이 거길 알아서 예. 가게 되고,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같이 가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좀 사찰의 성격이 기도 하는 사찰입니다. 기도도량이군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데하고 조금 달리 기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예. 있는데 삼천배를 하라고. 삼천배 기도 정진 예. 참여하셨어요?
저는 뭐 뒤에서 절 좀 하면서 후원했고 예, 예. 저희 집사람하고 제 누님하고는 3,000배를 네. 3,000배 회하셨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예, 어떤 네. 마음이 드시던가요? 예. 그것은 뭐 3,000배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부처님 가호를 더 받을 것 같은 믿음을 생기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뭐 108배도 예. 겨우겨우 합니다만 네, 네. 그 신심, 환희심이 예.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자, 훌륭하신 사모님 또 누님께서도 그렇게 네. 불심이 네. 깊으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철저한 자기 관리로도 네. 또 유명하신 회장님이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네. 지금도 네. 혹시 남다른 건강 관리 비결 좀 있으시면 전해주세요. 뭐, 다른 건 없고요. 예. 물론 뭐 상식적으로 섭생도 잘해야 되고 네. 또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뭐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인생을 좀 바쁘게 지내면은 좀 덜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지금 인생의 몇 막쯤 와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거는 뭐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는 행편이고 네. 또 뭐 이제 사람의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옛날보다는 수명이 더 연장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그럼요, 회장님. 그래서 옛날같이 일찍이 그 마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마치 지금 환갑 하는 거는 넌센스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옛날에는 60이 많이 사는 걸로 돼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60부터입니다, 네. 회장님. 네. 청년이죠, 60대는. 예, 네. 그렇다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회장님, 내 인생의 황금기, 네. 예, 돌이켜보면 언제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궁금합니다. 뭐 항상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왜냐면은 살아가면서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그럴 때 왜 이렇게 못했던가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쉽게 생각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좀 성찰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성찰 뒤에 또 네. 좀 더 나아지려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천을 조금 예, 하고 예, 바꾸기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성이라 할까요? 예.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은 내가 하는 꼭 무슨 친구한테 대할 때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위로가 됐을 텐데 예. 뭐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했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자성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큰 그룹을 이끄시고 네. 또 경영인으로서의 그 면모 뒤에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회장님의 성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분들도 어떻게 또 비슷한 성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그렇게 불심이 다들 네. 깊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예. 네. 자녀분들도 역시 불자이시고요. 이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다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심이 있습니다. 예. 있고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철봉을 이렇게 돌려서 하라고 하는 게 났는데 철봉 실기 시험이요. 네. 예. 근데 이게 회전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럴 때 이 친구가 관세음보살 어머. 하고 스스로
중얼거렸더니 금방 넘어가더니 어머나. 아니 그래서 이건 정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같네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돈독한 신심으로 언제나 화목하고 예. 그런 가정을 또 유지하시는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앞서 회장님, 이제 자기 평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회장님의 지난 시간들, 삶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수를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그래서 수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기는 좀 못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왔으니까 낙제점은 좀 면하지 않았나. 회장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혹은 CJ그룹을 아는 전 세계인 모두가 아마 회장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언론과 좀 만남을 자주 갖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BTN 불교TV 또 처음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아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오늘 듣는 얘기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유, 회장님 또 과찬이십니다. 앞으로의 계획, 또 실천,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인생이 산 것이 좀 후회 없도록 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회장님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쭉 10년 뒤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함께 회포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저의 큰 소망이죠.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저희 BTN 불교TV 나의 삶 나의 불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뒤에서 열렬히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으로부터 충만해지는 일은 밖에서부터 성취를 이뤄내는 것 못지않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몫이 됩니다. 그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실천하는 불교, 우리 불자가 되시는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BTN 특별기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함께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불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